자, 요거는 간단한 논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지문이었는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지문이 좀 깁니다, 이거는. 자, 51페그 B는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끊어, 즉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다. 그럼 여러분 7번 좀 봐줄게요. 행성이 뭡니까? 우리 민이가 얘기해봐. 민아, 행성이 뭐야? 행성이 뭐야? 거기 보고 얘기해. 우리는 과학 지식이 없잖아. 행성이 뭐야? 그렇지. 다른 별 주위를 도는 게 행성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행성은 얘들아 뭐 하는 거니? 도는 애네. 맞습니까? 그럼 지구는 행성이야, 행성이 아니야? 행성이지. 뭐 주위를 돌아? 태양 주위를 돌지.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외계 행성의 발견은 전체 물리학자의 세 분야를 열었고 행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51페그 B에 발견된 사용된 시선속도법은 시선속도법 미주칠까? 행성의 존재와 운동을 모항성의 운동을 감지하여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 항성 보니까 항성이 뭐래? 안 움직이는 게 항성이래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행성은 얘들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다? 항성을 가지고 알 수 있나 봐. 정리됐죠? 그럼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뭐가 돼? 항성. 항성 주위를 돈다. 뭐가 돼? 행성. 요 개념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런데 그 다음 봐봐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걸 사용한 게 무슨 법? 시선 속도법이래. 자, 이걸 알아낸 게 시선 속도법이래. 서로는 무조건 천천히. 그럼 시선 속도법이 뭔지 모르지? 즉 행성의 존재를 알아낸 게 시선 속도법이래. 이게 뭔지 볼게요. 시선 속도법을 적용하기 가장 단순한 경우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단 하나의 행성만이 항성 주위를 관찰자를 포함하는 면에서 공존하는 경우이다. 말을 바꾸면 항성 하나에 뭐가 있는 거야? 행성 하나가 있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항성 주위를 하나가 돌고 있는데 그게 뭐다? 행성인 경우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 주위에 원을 그리며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물어볼게. 아빠는 뭐가 되지? 항성. 그 다음 애기는 뭐가 되지? 행성.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갈게요 여러분. 이때 두 사람은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로 돈다. 이게 엄청 어려운 말처럼 보여.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물어볼게. 항성하고 행성을 그릴게. 자, 항성이야. 자, 요게 행성이야. 다 작을 테니까. 맞지 얘들아? 그러면 얘가 질량 중심이야. 얘도 색깔 다른 걸로 할게. 요게 질량 중심이야. 얘가 질량 중심이야. 맞지 얘들아? 자, 그럼 물어볼게. 따로따로 보면 질량 중심이 다 가운데일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자, 그런데 쌤 봐봐. 이것과 이것의 비로 따지면 얘는 엄청 크고 얘는 조낸 작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질량 중심이 여기서 이동해봤자 조금밖에 안 이동하겠지. 얘는 어마어마하게 이동하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질량 중심 얘와 얘의 질량 중심의 공통 질량 중심이 어디가 된다는 거야? 요쯤 된다. 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볼게. 얘는 요걸 중심으로 놓고 이걸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반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돈다 이 얘기지. 내 말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여기에 있으니까 요 안에서 그냥 거의 안 움직이는 거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지. 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 봐.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봐. 다시 읽어볼게. 이때 아빠와 아이의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맞죠?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따라서 아이의 질량 중심은 큰 원을 그리며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이 말 이해되십니까? 쌤 봐봐.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큰 원을 그리며 돈다. 맞나요?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아빠의 질량 중심은 조그만 원을 그리며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 주위를 돈다. 그럼 여기는 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여기라고 하자. 그냥 바깥으로 할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걸 중심으로 요렇게 돌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돌고 얘는 어떻게 돌아? 크게 도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 부분이 막혔을 거야. 요 부분을 조금 어렵게 써놓은 거야, 지금 글자를. 내 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위로 가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아빠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를 빙글빙글 아빠의 주위에 원을 그리며 돌리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 주위에서 반지름이 일정한 원을 그리며 같은 주기를 돕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 다음 문장 이용했어요. 이때 아빠와 아이의 각각의 질량 중심은 두 사람 전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고 아이의 질량 중심이 아빠의 질량 중심보다 두 사람의 전체 질량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위치한다. 당연하죠. 질량 중심이 여기 있는데 얘는 바로 옆에 있고 얘는 이거보다 멀리 있죠. 자, 이해하기 좋게 조금 더 멀리 그릴게요. 요게 행성이야. 그러면 질량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질량 중심에 가까이 붙어 있고 얘는 여기서 멀리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요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에 뭐니까 반지름이 길죠. 반지름이 기니까 큰 원을 그리겠죠. 맞습니까? 얘는 반지름이 짧죠. 그러니까 조금 돌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항성과 행성도 각각 항성, 행성 간의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주기로 원행동을 하는데 보통 항성이 행성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은 행성의 질량 중심보다 항성의 질량 중심에 훨씬 더 가까워 항성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와,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얘 질량하고 얘의 질량의 비로 따지면 질량 중심이 얘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질량 중심 자체가 얘는 이 큰 원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움직이긴 하는 거지. 돌긴 도는 거야. 도는데 지 혼자 도는 거야, 이렇게.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요렇게 도는 거지, 요렇게. 요 안에서 요렇게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는 것 같아, 안 도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도는 것 같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줄 다시 가. 그래서 첫 번째 줄 다시 가. 그래서 태양, 그게 항성. 태양은 별, 항성에 해당한다. 요 말이 써 있나 봐. 내 말 이해됐나요? 그럼 태양도 돌긴 도나 봐. 맞습니까? 근데 질량 중심이 너무 크니까, 맞나요, 여러분? 질량, 그러니까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이 질량 중심이 이 행성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항성 안으로. 정리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항성의 그러므로 행성의 질량 중심은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으로 그거구나. 내 생각났다. 행성 주위를 두는 걸 위성이라고 하지. 맞지? 야, 지구과학 손 들어봐. 맞지? 위성이지, 위성. 맞지? 항성 주위를 두는 게 행성이고 행성 주위를 두는 게 위성 아니야? 위성이지, 위성. 맞아, 위성 맞아, 위성. 위성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띄워놓은 위성을 인공위성이라고 그러잖아. 지구 주위를 도니까. 그게 대단한 거야? 근데 아까 그게 행성 다음에 뭐지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 자, 다시 갑니다. 앞으로 다시 갈게요. 거기 갈게요. 행성은 늘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에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얘들아, 반대편에 위치해. 그럼 쌤 보자, 얘들아. 얘는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는 거구만이. 얘가 왼쪽에 있으면 얘 오른쪽,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 위에 있으면 아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요것과 요게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막대기 하나로. 그럼 얘는 이렇게 큰 원을 돌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나는 여기, 얘는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는 거잖아.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왼쪽. 얘를 기준으로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아래. 이해돼? 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얘 봐. 얘가 여기가 위야, 아래야? 위지. 왜 위야? 여기가 아래니까. 여기가 아래니까. 자, 그런데 이 위의 층으로 가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 위의 층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뭐가 돼? 아래가 되잖아, 아래.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위아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어디에 있어? 왼쪽. 얘가 위쪽에 있으면 얘는 어디 있어? 아래쪽. 얘가 밑으로 가면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위쪽.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읽을게요.
항성과 행성은 회전하는 동안 늘 보이시죠? 늘 체크해야지 얘들아. 늘 항성, 행성계의 질량 중심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상은 관찰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럼 관찰자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관찰자가 어디 있다고 칠까? 여기 있다고 치자. 자, 관찰자가 여기 있으면 얘들아 봐봐. 행성이 가까웠지? 그럼 항성은 뭐하다? 멀지.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여기에 왔어. 그러면 얘가 여기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여기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관찰자는 여기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반대편으로 얘가 행성이 갔어. 행성이 여기 갔어. 그러면 항성이 나한테 가깝고 행성이 나한테 뭐한다? 멀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다시 읽을게요.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오면 항성은 관찰자에게서 멀어지고 행성이 관찰자에게서 멀어지면 항성은 관찰자에게 다가온다. 이제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시선 속도는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 드디어 나왔다. 그치? 아, 그럼 시선 속도가 뭐냐면 대상이 관찰자 쪽으로 다가오거나 뭐한다? 멀어지는 속도를 말하는데 대상이 관찰자에게 가까워질 때 음수값, 멀어질 때 뭐라고 그래? 양수값이라고 표현한대. 난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나도 몰라. 이해돼 얘들아? 그런데 쌤 봐봐. 대상이 나한테 가까워졌어. 그럼 뭐야? 음수야 이렇게 얘기하고 대상이 나한테 멀어졌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양수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자, 구분해 볼게. 대상이 가까워지면 대상이 멀어지면 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우리는 과학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야. 내 말 이해되지? 국어를 읽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항성 행성계에 관찰하는 관찰자에게 행성은 작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관찰이 어렵지만 항성은 크고 빛을 내기 때문에 관찰이 쉬워. 그럼 얘들아 우리는 뭘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까? 항성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네. 맞습니까? 왜? 행성은 관찰이 안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 관찰자에게 멀어지면 항성의 시선 속도는 기준이 뭐야? 항성이야. 항성의 속도는 뭐가 되고? 음이 되는 거야. 왜지? 쌤 봐봐. 행성이 멀어졌다는 건 항성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이걸 독해할 수 있는지 본 거야 지금. 그럼 야비하지. 그러니까 항성은 뭐가 돼? 음이 되는 거야. 그럼 행성은 뭐가 돼? 양인 거지. 그렇지. 주어 잘 봐. 다시 봐.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이 관찰자에서 멀어졌어. 그럼 행성은 음이지만 항성의 시선 속도는 음이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장난을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독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주어가 항성인 거야. 행성이 관찰자에게 다가온다는 얘기는 항성은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양이 된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모항성이 행성과 짝을 이루어 항성 행성계의 중심 주위의 속도는 항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플러 효과에 의해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은 뭐하고? 길어진대. 그럼 얘들아 난 도플러가 뭔지 몰라. 이 도플러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물어볼게. 이 양은 얘들아 뭐가? 파장이 뭐 하는 거지? 길어지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파장 아까 배웠잖아. 이게 긴 거야. 이게 긴 거야. 1번이 긴 거야. 2번이 긴 거야. 2번이 긴 거야. 한 파장의 요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잖아. 파장이 긴 게 이거고 이건 파장이 짧은 거야. 맞니 얘들아? 자, 그러면 항성이 멀어졌어. 그럼 항성이 멀어지면 파장은 뭐 하게 돼? 길어져. 오케이? 그러면 항성이 얘들아 가까워졌어. 그럼 파장은 뭐 하게 돼? 짧아져. 오케이? 그래서 이건 파장이 길고 이건 파장이 짧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얘들아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오른쪽에다가 메모 같은 걸 해놔도 되겠지.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내 말 이해돼? 오케이. 자, 읽어볼게. 도플러 효과에 의하면 항성의 시선 속도가 양수로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돼 있지. 그럼 항성이 양수가 됐다는 건 항성이 나에게서 뭐 했다는 거지? 멀어졌다는 거야. 그럼 파장이 뭐 한다? 길어진다고. 맞나요? 근데 항성의 속도가 음수가 됐어. 그럼 항성이 나에게 뭐 했다?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이런 파장이 뭐 한다? 짧아졌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 주기에 맞추어 스펙트럼 파장도 같은 주기로 변한대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맨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 이해 못 시키게 하려는 꼼수 하나 보였죠? 맞나요? 요런 게 헷갈리지 않고 선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칠판 좀 봐줘봐. 정리해볼게. 항성 옆에 뭐가 있어? 행성. 그럼 이 행성의 존재를 발견하는 게 무슨 속도법이야? 시선 속도법이야. 근데 그 시선 속도법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항성과 행성은 둘 다 움직이는데 얘의 공통된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중심이 항성 내부에 있대. 항성 내부에 있으니까 얘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얘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와 얘를 여러분 관찰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잘 보여,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근데 얘는 빛을 내. 맞습니까? 빛도 내고 커.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얘를 가지고 얘의 존재를 뭐 할 수 있어? 추측해 보는 거지.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게 뭐야? 시선속도법인데 첫 번째로 대상, 즉 항성이 관측이 되는 거니까, 그지? 가까워졌어.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 대상이 멀어졌어. 즉 항성이 멀어져서 우리는 이걸 뭘로 표현해? 양.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또 뭐랑 똑같아? 파동하고도 연결이 돼. 맞죠? 그럼 가까이 있으면 파동의 길이가 뭐하고? 짧아지고, 멀리 있으면 파동의 길이가 뭐하다? 길어진다 라는 것까지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내용적으로 머리 정리돼야 안 돼? 되지? 이걸 밟아가지고 읽는 훈련을 한 사람은 나중에 이것보다 다 쉬운 지문이 분명히 나오겠지. 이것보다 다 밑이야. 다 베이스는. 다 쉽게 읽힌다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집중해서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